1시간 놀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필소굿 독서 모임 뒤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12장 보호를 위한 힘쓰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송이님, 정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보호를 위해 이제 힘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힘을 사용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중재까지 했어요. 갈등 중재까지. 그래서 갈등을 겪고 있는 두 사람이 있으면 그걸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을 하면 충분히 표현하고 공감하고 하면 우린 충분히 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적어도 어떻게 기꺼이 그 사람이 어떤 견해를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지까지 동의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상대편이 아예 대화할 의사가 없어. 아니면 위험이 임박해서 대화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는 힘을 사용하기로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힘을 사용을 할 때, 이 선택을 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는 게 중요하죠. 보호를 하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처벌을 하기 위한 의도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호를 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상대가 다치지 않거나 그다음에 불법을 저지르는 걸 막기 위해서 보호를 하는 거고요. 처벌을 하기 위해서 힘을 쓸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나쁜 행동 있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기 위해서 이제 처벌이라는 방법을 쓰게 되죠. 힘을 쓸 때. 예를 들면 여기 얘가 나와 있어요. 차도로 뛰어드는 아이를 이제 다치지 않도록 얼른 잡아챕니다. 이런 경우는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보호를 향한 의도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보호라는 의도를 뛰어넘어서 신체적인 공격이나 심리적인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렇게 바보같이 너는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해? 한심해! 라는 말을 한다면 이건 처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호를 위해 힘을 쓸 때는 그 사람이나 그 행동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정말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생명이나 인권에 초점을 줍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호하겠다는 의도에만 초점을 뒀기 때문에 힘을 사용했지만 그 의도는 보호를 위한 데 초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처벌이라는 건 그 상대가 뉘우치고 그다음에 교훈을 주려고 우리가 처벌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는 원한을 가지게 되고 적의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 행동 자체에 대해서 저항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처벌을 하는 힘을 사용하는 유형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종아리를 때리는 것 같은 처벌 있죠. 이거는 물리적인 처벌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이제 종아리로 이제 교육을 시키고 우리 옛날 고서에도 종아리 때리는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처벌이 주는 어른들의 생각은 어떤 거냐면 아이들에게 행동의 한계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건 하면 되는 거, 이건 하면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널 때리는 거야라는 어떤 이런 분명한 한계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아이를 때리는 것이 결코 사랑이 아니고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다른 방법을 모를 때 폭력을 써도 되는구나라고 오히려 아이들을 가르치게 된다는 겁니다. 아, 모르면 저렇게 때려도 되는구나라는 걸 오히려 배우게 되는 거죠. 처벌을 받으면서. 그래서 이 마셜 로젠버그 박사가 우려하는 거는 이 부분에서 아이들이 처벌 자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부모의 요구 뒤에 있는 사랑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처벌을 할 때는 아이에게 명확하게 옳고 그름을 알려주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가 선생님이 알려준다라고 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의도를 그러니까 상이나 그런 벌로 인해서 그런 좋은 의도 자체를 아예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즘 사회 아이들이 많이 저항하죠. 체벌이 위협당하니까 무작정 반항합니다. 그리고 아예 반대쪽으로 삐딱선을 타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처벌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방법은 효과가 없어. 무조건 벌을 줘야 돼.
라고 뜻하는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사는 걱정을 하고 있고요.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처벌을 썼을 때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처벌을 하니까. 근데 아이는 그 벌이 두려워서 그냥 행동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행동하게 하는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어요. 아이들의 행동을 고칠 수는 있으니까 처벌을 통해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부모는 차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사회를 영속시키고 있는 것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아이에게 행동은 바로 잡을 수 있을지언정 그 아이는 저렇게 벌을 주면 안 될 때는 저렇게 벌을 주면 되는구나라는 걸 대를 물려서 나도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으니까 나도 아이들에게 벌을 주면 된다라는 걸 이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물리적인 만약에 종아리를 때린다거나 이런 물리적인 처벌 말고 우리는 그 물리적인 것만 처벌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유형의 처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꼬리표죠. 나쁘다. 넌 참 이기적이야. 철이 덜 들었네? 라는 이런 꼬리표가 아이들에게 비난이나 수치심을 갖게 하는 이것도 하나의 처벌의 유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뭐 용돈을 주지 않는다거나 아빠 차를 너 쓰지 마 라고 하는 방법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허락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처벌이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위험하고 무서운 처벌이 무엇이냐면 부모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나 보살핌, 존중을 거두는 거죠. 넌 내 아들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너 내 딸 아니야. 너 집에 이제 나가. 엄마 집에서 나가. 뭐 이런 식으로 더 이상 나는 너의 부모가 아니야라는 것처럼 이런 위협이 가장 무서운 처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처벌을 계속하게 되면 대가가 따릅니다. 어떤 대가가 따르냐면 단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을 감수한다면 정말 초점을 둬야 되는 자체의 가치는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냥 예를 들면 여기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직원들이 처벌을 받기 두려워서 맡은 일을 하는 거, 사기는 떨어지죠. 근데 정말 그냥 처벌이 무서워서 억지로 하는 거죠. 여기 또 이 닦는 게 나와요. 아이에게 억지로 이를 닦게 하면 건강한 치아는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행동은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이의 자존심은 충치가 생길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아이들 방 청소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 치워라. 엄마가 무섭고 엄마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내 방을 치운다는 건 행동은 애가 억지로라도 어떻게든 그 방을 치우게 할 수는 있지만 왜 정말 내 방이 깨끗해야 되는지에 대한 진정한 가치는 아이들이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18쪽에 보면 여기 교장 선생님이 나와요. 교장 선생님이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때리는 걸 보고 큰 아이들을 야단칩니다. 근데 알고 보니 큰 아이는 작은 애가 놀린 거예요, 큰 아이를. 그러면 교장 선생님은 단순히 큰 아이가 작은 애를 때린 거 보고 야단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는 마셜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아이는 자네가 가르치고자 한 것을 배운 것 같지가 않아. 그 아이는 교장처럼 자기보다 큰 사람이 볼 것 같을 때에는 작은 애들을 때리지 말아야 할 것을 배워.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원할 때에는 때려서 얻는다는 생각을 더욱 키워준 것 같아. 교장 선생님이 자기한테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때려도 되겠네. 내가 큰 사람이 되어서 이걸 오히려 네가 가르쳐주게 된 거다라고 알려주죠. 그래서 그 아이가 너를 좀 더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길 바라기 때문에 화가 났니? 라고 한번 물어보고 작은 애가 놀렸기 때문에 난 존중받고 싶었는데 그럼 방법을 이제 찾아보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셜은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나는 우리가 상대를 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서 서로 존중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기 때문에 실망했어. 너가 작은 애가 너를 때리니까 너 존중받지 못해서 속상했잖아. 근데 내가 바라는 존중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볼까? 오히려 때렸다고 해서 교장 선생님이 이 큰아이를 혼내는 것보다 너도 존중받기를 원했고 어른도 얘를 질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서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한번 얘기를 한다면 굳이 꼭 처벌만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마지막으로 여기에 처벌의 한계를 보여주는 두 가지 질문이 나와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다른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가? 방을 치우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건 우리 아이가 방을 치우는 행동인 거잖아요. 근데 이 첫 번째 질문은 많이 한다는 거죠. 놓치기 쉬운 게 바로 두 번째 질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처벌이 효과가 없다는 점이 분명해지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내가 부탁하는 것을 이 사람이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방을 치워요. 우리 아이가 왜 방을 치우는 그 이유를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는 엄마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아빠가 혼내는 게 싫어서 라는 이유로 방을 치운다는 건 결국은 그게 힘을 이용한 처벌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엄마의 처벌이 두려워서 아이가 방을 치운다는 게 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질문을 실제로는 우리가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질문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된다. 어떤 사실이냐면 상과 벌은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동기에서 행동하는 능력을 방해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방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는 진정한 동기와 가치를 알게 하는 걸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부탁하는 대로 행동할 때 그 동기가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MVC는 결국은 자율성과 동시에 상호 의존의 바탕을 둔 도덕적 관념이 자리 잡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아이의 행동이 내가 책임을 지고 인정을 하게 되면서도 중요하지만 이런 상호 의존, 결국은 다른 사람의 행복이 서로 같은 것이며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관계 속에서 나도 만족해야 되고 상대도 만족하고 단지 엄마가 무서워서가 아닌 서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게 MVC가 아닌가라고 이 보호를 위한 힘쓰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떻게 정리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다행입니다. 그 처벌의 한계를 보여준 두 가지 질문 중에 두 번째 질문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왜 내 부탁을 들어줘야 되나? 근데 아이가 방청소를 왜 해야 되는지 아이가 납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유. 음. 그럼 예를 들어, 아이들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엄마가 치우라 하니까 치우는 거야. 나는 괜찮은데, 나는 안 지저분해 보이는데, 뭐 이렇게 양말을 왜 세탁기에 넣어야 되나? 이런 거. 자기는 안 불편하거든. 편하죠 오히려. 양말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게. 오늘 우리 왜요? 애가 그 더운 게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긴 바지를 안 입고 긴 바지를 학교에 갈 때는 입고 나갔어. 분명히 내 앞에서는. 근데 학교에 가서 반바지로 갈아입었어. 그래가지고 하교 때 나랑 만났는데 반바지로 만난 거예요. 딱 걸렸네. 그랬는데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라 이제 이렇게 바지를 긴 바지로 갈아입으라 그랬어. 차에서 안 갈아입는 거예요. 오. 내가 왜 그래야 돼? 난 더운 건 싫어.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덥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갈아입기 싫은데 내가 왜 갈아입어야 되는 거냐는 거지. 그래서 부탁이다 그랬어요. 할 말이 없네. 엄마의 부탁이다. 네가 더운 건 이해하겠지만 엄마의 부탁이니까 좀 들어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아주 그냥 좀 한번 들어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벗고 갈아입었다는. 그래서 긴 바지를 데리고 다녔어. 두 번째 질문을 하면 음. 왜 긴 바지로 갈아입은 이유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엄마의 처벌이라 얘기는 안 하지만 엄마의 부탁 때문에요. 엄마의 부탁 때문이죠. 전적으로 내가 그거 인정했어요. 엄마의 부탁 때문이다. 이번에는 좀 갈아입어 달라. 부탁했어. 그랬더니 순수히 안 그렇고 만약에 처벌 이제 만약에 이제
평소대로 평소대로 야 하고 이제 막 소리를 질렀으면 이제 막 억지로는 갈아입었겠지. 이렇게 막 그치. 짜면서. 응. 근데 기꺼이 갈아입진 않았겠지. 그치. 그래서 자기도 명분이 생긴 거야. 부탁이라고 하니까. 음. 그래서 나는 잘했어. 내가 스스로 만족했다. 나 그런 이게 명분도 없다. 이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나 여기 뭐라고 썼냐면 이 사람이 왜 내 부탁을 들어줘야 되는가? 내가 나는 부탁을 두 번째 질문을 다른 응. 이제 문장으로 바꾼 게 그거거든요. 음. 왜 굳이 이 부탁을 들어줘야 하냐 이건 거거든요. 그래서 햇살쌤이 엄마의 부탁이야 라고 이제 딸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저도 정말 이런 경우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딸도 여름이면 저녁에 쌀쌀해지고 이 일교차가 특히 심한 계절에는 이제 얇은 잠바라도 가지고 다녔다가 입었으면 쉽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우리 동네 엄마들이 우리 딸도 이렇게 뭐지 더위를 되게 많이 타는지 얘는 우리 나시도 입고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면 엄마들이 뭐라 그랬냐면 언니, 경림이는 언니 너무 짧게 입고 다녀. 누가 보면 애미애비도 없는 애 같아. 뭐 이렇게 표현을 한 적도 있었어요. 엄마가 어떻게 잠바도 하나 안 챙겨줘 뭐 이런 것처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딸을 위한 마음보다 내가 비난받는 게 난 또 저항감이 탁 오더라고. 난 아닌데, 난 우리 애 관리하는데, 꼭 관리 안 하는 애 같은 느낌이 드나? 이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부탁을 하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애도 잘 안 입으려고 그래요, 따뜻하게. 그래서 경림아, 지금은 너가 감기 걸리면 코로나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해. 그래서 엄마 그게 너무 걱정이. 너 열나면 학교 가기 싫어하겠다. 갑자기 생각하니까 또 열나면 병원 가서 치료하기도 힘들어지고 엄마 아빠 회사 가기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너가 좀 입었으면 좋겠어라고 요즘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더 좋은 방법을 알았어. 뭐요? 제가 롱패딩이나 이렇게 좋은 옷을 사주니까요. 입지 말라 그래도 입어. 비싼 옷은. 그리고 이 봄이 돼서 이제 좀 벗고 다녀야 되는데 또 입고 다녀. 그래서 알았어. 내가 길고 좀 따신 옷을 입히려면 비싼 걸 사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입어라 얘기를 안 해도 잘 입고 다녀. 욕구를 읽었구나. 중요하네. 네. 나는 이제 오늘 그랬어요. 그냥 솔직히 인정했어요. 네가 그런 거 엄마 이해한다. 네가 더워서 그런 걸 이해한다. 근데 엄마는 다른 사람이 엄마가 너를 돌보지 않아서 이렇게 그렇게 입고 다닌다고 오해할까봐 엄마는 걱정된다. 그래서 오늘은 엄마 부탁을 좀 들어보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그랬더니 알았어. 이해했네 딸이. 그 솔직한 게 내가 중요한 얼마나 더운 줄 포인트다. 알아? 이러면서. 알지.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겠구나. 맞아. 솔직한 게 진짜. 나를 오픈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MVC를 이렇게 접하면서는 이제 우리 애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말이 자꾸 나오나 봐요. 선택이란 말이 자꾸 나오고 욕구란 말이 자꾸 나오고 너의 느낌이 어떠냐고 자꾸 물어봐. 엄마 좀 그만해라고 우리 애가 얘기할 정도로. 그러면 우리 딸 짧은 거 입기로 선택했구나. 선택했구나. 엄마 좀 긴 거 입기를 선택해 줬으면 좋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엄마 욕구는 긴 걸 입었으면 하는 욕구가 올라오네. 엄마 좀 그만해. 엄마 그만. 그저께 우리 아들 생일이었거든요. 1일이. 대학 들어갔지. 첫 생일이지. 얼마나 술을 마실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랑 이제 생일 축하 카톡을 보내주고 이제 글을 남겼겠죠. 그래서 아들 오늘 생일인데 너무 축하해. 엄마는 오늘 같은 날 우리 아들이
많이 술을 안 마셨으면 좋겠어. 엄마 아들의 건강이 염려되는 욕구가 있네. 너무 욕구 남발하는 거 아니야? 좀 내가 남자나 봐. 우리 애들이 요즘 막 닭살이라고 엄마 자꾸 엄마 욕구 선택 느낌 이런 말 쓰지 마. 우리 아들이 술을 많이 안 마시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 엄마 그냥 예전처럼 해. 웃겨. 요즘에 그거 읽거든요. 미움받을 용기. 도 있는데 어느 부분은 어제 어느 부분이냐면 그 자기 결정, 그러니까 그 선택에 있어서 그 뭐라 그러지, 생각이 안 나네. 그 자기 선택에 대한 그 결과를 누가 책임지냐, 그 누구의 과제냐, 과제 선택, 누구의 과제냐, 그 내가 이걸 선택해서 그 결과가 누구의 책임이냐. 그래서 각자의 과제를 분리하는 거, 아들러 심리학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누구의 과제인가 이런 생각 갑자기 드네요. 그러니까 아들이 내가 아들러 심리학에서도 보면 그 분리,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과제가 애들 숙제가 과제 엄마 분리. 숙제처럼 우리가 분리를 못 하잖아요. 음. 그럼 나도 헬리콥터였나? 지가 알아서 할 건데 내가 그랬나? 그러고 보니 약간 분리를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유, 욕구를 그 어떻게 내세워가지고 과제를 뒤집어 씌웠잖아. 그랬네. 아니,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고마워 하면서 목소리가 멀쩡해. 술을 안 마셨어. 그래서 야, 너 오늘 술 안 마셨어?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있대. 난 이제 과 친구들이랑 선배들이랑 막 풀 줄 알았는데 또 한편으로 안심이 되더라고. 안심이 돼서 그래? 아들 그래 안 마셨구나. 이제 딱 그랬더니 엄마 생일은 일주일간 생일이야. 생일 주간이네, 생일 주간. 생일 주간이래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오늘은 여자친구랑 양력 음력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건 아니고 주간으로 한대요. 그래서 갑자기 또 염려가 확 하루만 걱정 안 하면 된다 생각했는데 일주일 내내 걱정해야 돼. 아유 그랬어요. 걱정이 됐어. 예전에 그 우리 딸내미 그 생각나는 게 고등학교 때 우리 딸내미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자기가 중학교 때 욕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나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제가 욕을 아예 할 줄도 모르고 저희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저희 남동생도 마찬가지고 욕을 아예 하질 않아. 그래서 나는 처음에 남편이 걔 뭐 모습 이렇게 욕을 하길래 진짜 제가 화들짝 놀랐거든. 진짜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자연스럽게 하지 이렇게. 그 정도로 제가 욕하는 걸 되게 좀 이상하게 볼 정도로 좀 경계를 했었는데 우리 딸내미가 중학교 때 욕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야.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지금 그걸 안 해. 이랬더니 지금은 안 하는데 안 하는 이유가 그 중학교 때 그 국어 시간에 국어 선생님이 그 분석을 한번 했대. 욕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그 의미를 하나하나 알려줬나 봐. 그걸 알고 난 순간부터 못 하겠더래. 그 차마 입에 담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안 하는데 자기 엄청 많이 했었다는 거야. 내가 만약에 중학교 때 그거를 우연찮게라도 알았다면 아마 이 처벌을 하지 않았을까 보면서 분명히 처벌했을 것 같아. 나는 얘를 가르쳐야 돼. 이런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몰랐길 다행이다. 그러네요. 몰라서 잘 지나갔네요. 네, 중학교 때 진짜 완전 재미삼아 막 그렇게 엄청 했나 봐요. 그런 친구들 진짜 많거든요. 청소년기에는. 그리고 또 그때는 그렇게 해야 친구가 또 같이 놀아주고 하니까. 근데 엄마가 이제 그런 걸 굉장히 경계시하고 이제 싫어한다는 거 아니까 집에서는 안 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집에서 난 몰랐지. 나는 몰랐지. 맞아요. 다르네요. 밖에서의 대화, 그 언어 습관과 집에서의 언어는 완전 다른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다르게 쓸 수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사회에 적응한다는 거잖아요.
놀라운 생각 발전이 없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때 처벌을 했었어도 처벌을 하면 엄마 앞에서 더 조심하는 거 말고는 달라질 건 없었을 그렇지, 것 같아. 맞아. 그러네요. 저도 애들 그 욕 하나하나 다 풀어줘요. 너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뭔 줄 아니? 이러면서 아주 그냥 그 똑같은 표정으로 하나하나 다 풀어줘. 그러면 애들이 입을 이렇게 다물어. 저도 옛날에 학원할 때 그렇게 알려줬었어요. 왜 저는 그렇게 알려주게 됐냐면 제가 그렇게 배웠거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이제 1학년 때였나 보다. 학교를 들어갔는데 애들 이제 막 되게 욕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같이 몰려다니던 7명의 친구들이 다 그런 욕을 그냥 달고 사는 친구들이었으니까 나도 그냥 배운 거예요. 왜냐면 걔네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싶으니까. 그랬는데 누가 듣더니 앉아가지고 설명해주려 이렇게 정말 뜯어서 자 요거는 어디에서 왔냐면 이거를 의미하는 것이야 이렇게 다 그때 영어 공부하면서 같이 배웠나 그럴 거야 아마 영어의 그거는 이 단어이고 한국어에서 이거는 이 단어이고 뭐 이렇게 다 분석해 주니까 진짜 그 다음 달부터 말을 못하겠어 알고 나니까 저는 같이 공부하던 저도 한 대학교 1학년 때쯤 됐나 봐. 같이 공부하던 남자애가 모르고 썼던 거지. 근데 야, 너 와봐. 내가 지금 다 뜯어가지고 알려준 거야. 어떻게 됐어요? 못했죠. 그쵸. 그렇다더라고. 그때 알았어. 그러니까 쌤은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그 단어의 뜻을 그 단어를 그 친구가 알려줬다고. 그 그 친구가 하나하나 다 뜯어갖고 왜 쓰면 안 되는지 신기하더라고. 넌 그런 거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그죠. 그리고 되게 신기했던 게 한국 욕이랑 영어 욕이랑 뜯으니까 똑같아. 똑같아. 그거 알아요? 너무 웃겼어 그것도. 저는 아예 욕을 안 하니까 그걸 몰라. 몰랐어. 그 아니 이렇게 동과서에 떨어져 있는 문화에 있는 언어가 어떻게 의미는 이렇게 똑같을 수 있지? 제가 이제 우리 애한테 이제 큰 애한테 딸한테는 그런 얘기가 잘 안 써지던데 이제 큰 놈한테는 이놈의 시키, 이 시키, 뭐 새끼 이런 얘기를 이렇게 뭐지 좀 친근감 있게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왜 욕 써?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 니 내 새끼 맞잖아. 내가 이랬어. 이놈의 시키, 이놈이 여아빠고 엄마고 새끼니까 이건 욕이 아니야. 근데 역시나 네가 다른 사람한테 그런 말을 쓰면 그건 욕이 돼. 그리고 걔 땡땡도 너가 엄마 아빠 새끼가 아니라 걔 땡땡이 되잖아. 근데 엄마가 새끼 하면서 하면 넌 내 새끼 때문에 엄마 욕 아니야. 엄마 욕 아니야.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한가? 너희 자식에게 쓸 수 있어. 그래서 근데 다른 사람한테 쓰면 안 돼. 라고 얘기해. 과연 정당한가? 전 그렇게 해석했어요. 나는 모르겠다. 판단하지 말자. 저 이 처벌 부분에서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엄마한테 야단 맞았던 이제 제 남동생하고 저랑 싸웠을 때 처벌을 이렇게 종아리도 맞고 이제 파리채로 막 맞았어요. 맞고. 근데 너무 억울했지. 내 동생이 막 나한테 막 덤볐으니까 내 인형 가지고 지가 갖고 가겠다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둘이 싸우는 걸 보고 그 인형을 불을 태워 버리셨어. 나 지금도 기억나. 근데 나 그 우리 엄마한테 또 얘기했잖아 커서. 왜냐면 그 인형 그 바비 인형이었어요. 바비 인형. 얼마나 내가 갖고 싶었겠어 바비 인형을. 종이 인형으로 맨날 놀다가 바비 인형으로 옷 입히고 하는 게 너무 하고 싶어서 그것도 내가 세뱃돈 받은 우리 엄마가 사준 것도 아니야. 내 돈으로 샀어. 근데 엄마가 둘이 싸운다고 그거를 태우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난 분노가 생겼지. 여기 나오는 그대로야. 원한과 적의를 불러일으켰고 그 행동 자체에 대한 저항이 오히려 강화됐었어. 나 이거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이 상황을. 지금도 사실 그랬거든요.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이 MVC 책에서 나오는 부모의 요구 뒤에 있는 사랑을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말처럼 정말 엄마가 저를 처벌했을 때는 그 속에 엄마는 두 남매가 우애 있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엄마의 사랑이 있는데 지금은 내가 부모가 돼서 엄마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엄마 마음 안에 이런 사랑이 있을 거라고는 정말 0.1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저항, 원한, 저기만 있었거든. 그래서 어떤 매를 맞았을 때, 종아리를 맞았을 때는 그게 진짜 너무 아프고 그것만 생각하지 안 보여 정말. 근데 송이님 방금 그 바비 인형 얘기를 하는데 너무 나 가슴이 아픈 게 그 애기들한테 우리가 사탕을 탁 뺐잖아요. 먹던 사탕을. 그러면 뺏긴 그 사탕을 뺐었을 때 그 애의 그 심정이 어른으로 생각하면 사업이 쫄딱 망한 거랑 같은 마음이래요. 감정이래요. 어머, 진짜로 그 애한테는 그 뺏긴 어머. 사탕이 뺏기는 순간 어른으로 치자면 사업이 쫄딱 망했을 때 그 감정이랑 같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바비 인형을 불태웠으니 얼마나 성희님이 그러니까 나 여기에서 자기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전부를 잃어버린 것 그러니까 같은 느낌. 전부 나의 전부를 잃어. 그러네. 비유하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네. 원하는 걸 뺏거나 여기 처벌 유형 중에 있었어요. 3번째. 그래서 우리 엄마도 안 했겠어요. 싸우지 말라고 그런 의미셨을 텐데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엄마만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그렇게 나한테 덤빈 동생까지도 내 인형을 뺏으려고 했던 제 남동생까지도 미웠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었었죠. 지금은 그냥 그런 마음이었고 우리 엄마도 그런 마음이었고 우리 다 서로 너무 몰랐고 우리 인간이고 그쵸. 실수할 수 이렇구나. 그때 또 부모님들은 그게 좋은 올바른 교육이라고 교육받으셨고, 그 당시에 문화나 이런 것들이 모든 사회 미디어에서 자녀는 매로, 사랑의 매로 다스려야 한다고 배웠고, 배운 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지금도 그거는 유효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교육의 그러니까 지금은 대혼란의 시기인 거지. 그 자녀를 훈육할 때 매로하는 부분, 그러니까 매로 가르쳐야 한다는 부분. 그러면 매로 하지 않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결정이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럼 다 허용해줘야 하나? 허용하지 않을 때는 그 행동을 교정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혼란의 시기가 아닌가. 그거에 대한 그러- 가이드를. 이거 그러기 다음 시간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송이님? 그렇기 다음 우리 때문에 에피소드에 보면은 방관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 MVC가 왜 필요하냐는 얘기로 이제 귀결이 되는데 우리 지금 학교 교육에서도 처벌을 이제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린 학교 다닐 때 정말 저 선생님한테 엉덩이도 많이 맞고 우리 책상에 올라가서 걸상 들고 있는 거 뭐 비일비재했거든요. 학교에선 더 했죠. 내가 떠든 것도 아닌데 몇몇이 떠든 이유로 단체 벌을 썼어 항상. 난 정말 그런 거 너무 억울했거든. 난 정말 모범적인 소녀였기 때문에. 또 남자애들이 너무 짜증나는 거야. 저 녀석들 때문에 정말 단체로 벌을 받을 때. 그리고 저는 6학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선생님이 이제 국어 시간에 이제 지문을 읽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손을 드는 친구들이 이제 읽어요. 근데 애들이 손을 안 드는 거야. 손을 드는 애들만 맨날 손을 들어. 근데 또 그걸로 또 단체 벌을 섰잖아. 안 읽는다고. 그래서 그때는 처벌을 정말 생활화 하듯이 이제 그렇게 학교에서조차도 우리가 했는데 지금은 선생님이 매를 들면 애들이 그걸 또 촬영하고 학폭으로 또 선생님을 신고하고 지금 그러다 보니 교사나 정말 부모나 아이들이나 이 비폭력 대화를 좀 응용을 해서 이렇게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서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 고도님 말씀처럼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룰 에피소드에도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실을 만드는 것처럼 충분히 방법이 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처벌을 하는 건 부모가 매를 들든 선생님이 매를 든다는 것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처벌을 함으로 해서 저럴 땐 처벌을 하면 방법이 없을 땐 처벌해도 되는구나
라는 걸 행동으로 가르치는 게 되기 때문에 정말 처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교사들이 그 처벌을 하면 안 된다라고까지만 알면은 MVC를 잘 적용하지 못할 때는 방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게 되는 거. 교사들뿐만이 아니라 가장 문제는 집에서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율성에 맡기면서 그 자율이 이렇게 흐트러졌을 때 정말 방관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없다는 거. 여기에 나오는 저는 이제 상호 의존에 대한 부분이 눈길이 갔거든요. 우리가 단체 기합 받았던 건 다 이런 거잖아요, 결국에는. 맞아. 너네들이 서로 같이 지켜야 된다라는 부분에 서로 자율성이 돼야 이게 상호 의존으로 같이 잘 될 수 있는 것을 배우기를 원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단체 기합을 시켰던 건데 우리한테는 벌로만 남아있죠. 하던 애들은 계속하고. 그 그렇지. 가치 전달하는데 실패한 거죠. 그렇지. 다음 시간에 기대됩니다. 자, 그럼 또 후루룩 또 급하게 마무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 못한 얘기 있어 계시면 후회하지 마시고 얘기해 주세요. 없습니까?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To be continue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 아침에 안녕. 만나요. 내일 아침에 봬요. 들어가세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